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7일 밤 11시입니다. 조국 게이트가 이 정도로 확산이 되고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전횡이 드러나고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우파 세력 또는 대한민국 세력이 칼자루를 잡고 집권 여당이 칼날을 잡는 모양새가 되도록 만든 데는 언론, 검찰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의사단체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양심 있는 교수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우파 성향의 유튜버가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KBS, MBC 등도 과거처럼 정권 홍보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좌우 합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진행 중일 때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는 자유한국당이 완패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왜 이런 판을 깔아줘가지고 조국한테 변명할 수 있는, 거짓말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느냐. 자유한국당 의원들 너무 못한다. 뭐 이런 비판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자유한국당이 잘 했고 어제 청문회가 반드시 있었어야 할 청문회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한 2주 전에 청문회 여는 데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때는 청문회를 포기하고 대중운동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어제 있었던 청문회는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조국의 민낯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어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과 또 맞물려 가지고 조국 씨 부인을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어렵고 포기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좋습니다. 임명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드라이브를 계속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세력이 결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역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령관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특히 홍준표 전 대표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많이 참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마음고생을 좀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주 자부심도 잘 싸웠다는 자부심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반드시 사퇴해야 그것이 정의다라는 제목입니다. 기소된 아내의 남편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법 질서의 붕괴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29일간의 기나긴 투쟁이었다. 그 끝은 결국 조국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였다. 그 직전까지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위법과 위선 그리고 위험성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요. 위법, 위선, 위험성. 조국 후보를 3위자로서 표현을 합니다. 전 또 이걸 많이 써먹습니다. 위법한 존재다. 위선적 존재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거죠. 위법, 위선, 위험. 나는 일찌감치 예고했다. 어제 청문회는 사퇴, 확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예상대로 어제 청문회는 검찰 기소 소식과 함께 끝났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시간에 쫓겼던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만 했다. 계속되는 이슈 덮기, 본질 흐리기, 인명을 어떻게든 강행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 속에서 우리 국민의 시간을 벌어야 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전략적으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말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조국 게이트의 본질이 계속 드러나고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청문회를 안 하면 뉴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청문회를 해야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국민적 관심이 모이면은 역시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다.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 조국 후보자 내정 직후 자유한국당은 즉각 전상임위를 망라하는 조국 후보자 검정 TF를 꾸렸다. 계속해서 언론과 전문가, 국민들과 호흡하며 조국 후보자 적격성을 꼼꼼히 따져보았다. 과거 그의 행적, 말, 그리고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온갖 거짓과 불법이 그의 삶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물론 누구에게나 흠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단순 혐의를 넘어 장관, 특히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기에는 그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를 막아야만 했다. 최초 웅동학원을 둘러싼 사학투기와 정체불명의 사모펀드 논란, 그리고 터져나온 딸의 장학금 논란과 논문 저자, 특혜 등으로 시작된 조국 후보자의 각종 혐의와 의혹, 웅동학원과 조국펀드의 그 실체는 어제 청문회에서 10분의 1도 꺼내지 못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는지 총공세를 해오기 시작했다. 마치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개혁 반발인 것처럼 프레이밍하여 여론을 몰아갔다. 차고 넘치는 혐의와 의혹으로 그만두어도 몇 번은 그만두었어야 할 조국 후보자는 계속 버티기로 일관했다. 여권은 조국 구하기라는 패착의 늪에 빠져 결국 전체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조국 후보자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 기소된 아내의 남편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자체가 대한민국 법질서의 붕괴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 수사는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어제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어제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도 발견되었다. 게다가 청와대와 여권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는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조국 후보자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되니까 홍준표 대표도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네요. 그래도 인명을 강행한다면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재인을 향한 분노로 바뀌고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나도 태극기 들고 나간다. 반문재인 진영의 모든 재정당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10월 3일 광화문 대집회는 100만 인파가 모일 것이다. 그때 우리는 촛불 아닌 횃불을 들자.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은 문재인 정권에 넘어갔습니다. 공이 이 야당 애국진영으로 조국 후보 지명이란 공이 왔는데 이것을 잘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언론, 검찰, 그리고 국민, 전문가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공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문재인 진영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받지도 못하고 떨어뜨리느냐. 아니면은 반격을 했는데 네트에 걸리느냐. 아니면 자살골이 되느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데 일단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주도권을 잡으면은 우리가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끌어갈 수가 있어요. 이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계속 이슈를 만들고 계속 특종을 만들고 계속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